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천천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출제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로그의 값이 정의 되기 위한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라. 로그의 기본 정의를 물어본 거죠. 자, 우선 밑부분에 있겠죠. x-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부분은 1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 진수 부분도 정의가 있습니다. 7-x 써있는데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되겠죠. 1번이라서 이제 여기 진수 부분의 식을 좀 간단히 쓴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범위들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x값은 밑부분에서 이제 2보다는 커야 되는데 중간에 3 되는 부분을 빼야 되겠고요. 저 이 부분에서 그러면 7보다는 또 작아야 되겠다. 해준 이런 공통 부분이 되겠죠. 공통 부분이 안쪽에 생기는데 가운데 부분에 생기는데 자,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4, 5, 6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3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그의 정의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하고 진수 부분에서 정의 생긴다는 사실들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느냐 점검하는 거니까 부족 좀 덜 돼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2번 이어집니다. 로그, 이건 뭐 로그 정의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32는 이꼴 A의 5제곱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요. 이게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30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옆에 걸 다시 쓰게 되면 2의 5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같아지려면 A 값이 2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구하면 되겠고요. 역시 B는 이꼴 3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가볍게 좀 처리되는 그러면 이게 9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AB를 곱하기 해달라.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또 18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로그 정의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수에서부터 그러니까 지수하고 로그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로그 값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이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됐고 그럼 오른쪽도 밑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3의 제곱 곱하기 3의 3x 플러스 2다 라고 보게 되면 자 곱하기 해주면 지수 부분에서 더하기해서 3x 플러스 4가 되어 있고 자 이게 지수만 썼다면 앞에 부분도 x 마이너스 이렇게 지수만 딱 써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항시켜서 2x는 이꼴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값은 얼마요?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라고 답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죠. 자 간단한 문제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와, 이게 또 지수법칙 좀 물어본 건데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괄호되어 있으니까 A의 2 루트 2 이 부분에다가 다시 루트 2를 곱하기 하는 거겠고 B 지수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2분의 1제곱에다가 루트 2를 곱하기 하는 거니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누기식이 있고 그 다음 이제 A의 마이너스 3제곱인데 와, 그럼 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B의 마이너스 2제곱에 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 하게 되게 되면 A의 4제곱이 되겠고 B의 1제곱 처리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나누기 이것도 원래는 빼기를 해서 써야 되는데 A의 2분의 3제곱이 되겠고 그럼 B의 얼마가 됩니까? B의 1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나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A의 4 빼기 2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B의 1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B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만 열심히 나오면 되겠습니다. 4에서 뺐으니까 2분의 3 뺐으니까 2분의 5제곱 처리해서 5번이 답이 되어가는 그런 간단한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지수법칙 좀 알아본 거 제가 좀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항목별로 이제 다 써서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 부분들 철저하게 이제 학습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빨리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로그 계산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로그 밑이 2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건 제곱을 할까요? 그러면 루트 2의 5제곱 쓰면 되겠고 플러스 밑이 4입니다. 그러면 4 부분들은 보시면 2의 제곱해서 2분의 1 이렇게 좀 만들면 되겠고 세제곱 됐죠? 그 다음 이제 빼기 밑이 2 돼 있으니까 됐습니다. 6의 2분의 제곱 루트 6 쓰면 되겠습니까? 일단 풀이 되놨고요. 그럼 전부 다 이제 밑이 2가 돼 있으니까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2의 2분의 5제곱 더하기는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 됐고 빼기는 나누기 밑에를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루트 6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 부분만 좀 계산 좀 해볼까요? 지수로 좀 다 고쳐서 그럴 거겠습니까? 자, 6이라는 숫자를 2 곱하기 3의 루트니까 2분의 제곱 이렇게 처리됐다면 3의 2분의 제곱해서 이 부분 제 약분해서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만 지수가 이렇게 남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로그 2에 빼니까 2에 제곱되겠고, 그럼 이 부분도 다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계산해서 가볍게 이제 2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로그 가장 기본적인 연산 학습이 되어 있냐 질문하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각각의 부호를 알맞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분면에 따른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사분면에 따라서 살펴봤을 때 그럼 맨 처음 좀 정의 형태와 관련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에서 단위원 정의될 때 x, y 되겠고 세타 됐을 때 사인 세타 값은 y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사분면을 봤을 때 y 값이 양수가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곳에서 플러스 되죠. 자,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이런 부분이 사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를 보게 되면 요 x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사분면 형태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자, x 값이 양수인 곳에서 플러스 음수인 곳에서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값은 이게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런 개념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둘의 부호가 같은 곳에서 플러스 다른 곳에서 마이너스 된다.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종합 정리해가지고 뭐 1, 4분면은 모두 플러스가 되겠고 2, 4분면은 사인, 3, 4분면은 탄젠트, 4, 4분면은 뭐 코사인 이런 형태로 해서 기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사분면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도를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다 라는 얘기는 거꾸로 가면 그러죠. 6분의 5파이면 이 정도 가는 거니까 3, 4분면 형태. 자, 그러니까 결과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코사인 150도, 150도를 가게 되는 것은 이렇게 가는 이런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2, 4분면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역시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 다음 4분의 5파이는 그럼 뭔가요?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 파이보다 좀 넘어간 거죠? 그런 거니까 각도로 보게 되면 쭉 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디귿 3, 4분면 파트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렇게 각도. 자, 각각 사분면에 따라서 이제 부호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삼각비 값을 구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항목이 되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또 학습해 둬야 되겠습니다. 7번 이어집니다. 방정식의 값을 만족하는 x를 구해달라. 밑이 또 똑같다. 그럼 로그 방정식. 야, 그러면 진수 부분들만 갖다만 풀면 되는 건가요? 자,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항목을 점검한다면 만약에 이제 이게 풀이가 좀 더 복잡해질 걸 감안하면 이렇게 진수 부분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에서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이런 조건 좀 나와야 되겠고요. 일단 밑이 똑같은 상태라면 이제 진수 부분에 나왔던 값에 해당하는 x 플러스 6하고 2x 플러스 4 결과가 서로 같다 이런 형태의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양식에서 x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가볍게 2 처리되는 거니까 매우 가벼운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라. 역시 또 기본 지켜야 될 거 x-8 이 부분 0보다 큰 이런 형태 진수 조건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범위 표시가 이렇게 좀 되는 거니까 여기가 2루트 2 이곳에 마이너스 2루트에서 이제 범위 기본 좀 나왔고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8하고 2하고 풀어가야 되는데 밑이 1보다 작은 그런 형태니까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되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플러스 루트 10 사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결합시켜서 써놓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정수는 몇 개 있겠습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3에서 정수는 몇 개 있겠다. 2개가 되겠습니다. 개수를 물어봤죠. 됐죠? 자, 기본적인 범위 표시만 하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기억, 니귿, 디귿 각각을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이렇게 좀 고쳐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40도. 근데 파이는 이퀄 180이라는 이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항목이죠. 그럼 240도를 그러면 이제 호도법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도법을 해야 되니까
180분의 파이. 어이구, 거꾸로 쓸 뻔했습니다. 180분의 파이 이런 형태 처리해주면 되겠죠. 약분이 되게 되면 60으로 되나요? 40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405도가 나와 있는데 405도는 이제 360도 부분을 이제 좀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남는 부분들이 그럼 45도가 남습니까? 45도만 남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파이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또 둘 중에 하나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처리되는데 파이는 180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7 곱하기 18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210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 돼.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이 답이 되거는 우리가 이제 파이는 꼴 180 이게 이제 60분법과 라디안 값 사이의 관계니까 이 관계만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60분법에 친숙해지다가 고등학교 2학년 와서 드디어 이제 호도법을 배워서 앞으로는 이제 계속 호도법을 써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각을 실수로서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호도법인데,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어 가려면 이제 호도법 형태를 이제 고쳐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특수각들은 가볍게 풀 수 있도록 연습 충분히 해둬야 되겠습니다. 10번 함께 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의 값으로서 알맞은 것을 구해달라. 각도가 전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10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바퀴 빙 도는 부분이 360도니까 360을 더하게 하더라도 삼각비의 값들은 같겠죠.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150도를 조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분면에 따른 건데, 이 사분면 형태에 이제 150도가 나와 있는 거죠. 150도의 부분일 때 사인만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형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단위원 형태로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단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사인은 y 값이니까 뚝 150도는 30도 위치 부분하고 값이 같은 거니까, 사인 값은 그러면 사인 150도는 이 부분은 이제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코사인은 이렇게 대칭 구조니까, 코사인 15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코사인 이때가 2분의 루트 3인데 부호가 반대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제 음수가 되는 거겠고, 탄젠트 150도는 그럼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나누기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분의 1 마이너스 하면서 유리화해야 되고, 자, 그럼 가볍게 이제 3번 이렇게 처리되가는 건데, 자, 사인 150도를 이렇게 학습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인에 180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니까 92 두 번 이렇게 되니까 각변환 이렇게 해서 사인 30도 이렇게 이런 부분 보여주면 되겠고, 코사인 150도도 역시 그냥 코사인 180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30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은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150도는 탄젠트 180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사분면에 이제 마이너스 되겠고, 이렇게 되니까 하긴 탄젠트는 주기가 180이니까, 근데 이제 주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학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게 좋겠습니다. 탄젠트 30도 이런 모양 형태로 해서 각을 이렇게 좀 바꿔서 풀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풀이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특수각의 삼각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니까 이번 기회에 또 연습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t 4제곱의 값이 이렇게 된다.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해주는 t의 개수를 ft라고 한다. 여기 이제 숫자가 들어갔을 때에 따라서 이제 값수가 달라지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f1을 이렇게 구해가려면 t 4제곱은 지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와, 그러면 이제 4제곱근과 관련된 거죠. 4제곱근과 관련된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음수의 4제곱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1, 이 부분들은 이제 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f2를 조사하려면 t 4제곱은 이 계산을 해주니까 2 대입하니까 0이 되겠죠. 근데 4제곱근 그러니까 0의 4제곱근은 여기 답을 쓰려고 했습니다. 개수를 써야 되는 거니까 1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3 이런 걸 조사하게 되면 t 4제곱은 9, 5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양수의 4제곱근 그 중에서 실수인 거 그러면 2개가 되겠고, 그럼 f4도 가볍게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5가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4제곱근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쉽게 좀 처리해 가려면 이제 이렇게 좀 그래프를 쭉 그려가면 되죠.
y는 이퀄 t 4제곱 이렇게 그래프.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양수가 되게 되면 2개, 0이 되게 되면 1개, 음수가 되면은 이제 2개, 1개 없다.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제 가볍게 좀 이론 정리가 돼 있다면 뭐 숫자가 뭐 음수냐 양수냐 이런 부분만 판단해 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또 답을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대제곱근에 대한 정의 부분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학습이 잘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풀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세 숫자의 대소관계로 얼마나 정도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루트 3, 세제곱근 루트 5, 제곱근, 세제곱근 전체를 이제 6제곱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6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6제곱을 하게 되면 3의 세제곱, 5의 제곱 형태가 되겠고 그러면은 25,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이 크겠죠. 예, 크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전체를 다 6제곱 하고 싶은데 3분의 5에 6제곱 하겠죠. 불편해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5하고 세제곱근 5를 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제곱만 해도 되죠? 3의 세제곱, 5의 세제곱, 여기는 이제 5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렇다면 5 세제곱, 약분 하나 이루어지면 되겠죠? 비교하려는 거니까 5 제곱 되겠고, 여긴 3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3 세제곱이 더 큰 거니까 이쪽이 더 크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3분의 5가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에는 루트 3이 제일 크고요. 루트 3이 제일 크고 3분의 5가 제일 작은 거. 그럼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건가요? 루트 3이 제일 크고 알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될까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음 같아서는 처음부터 6제곱을 다 하고 싶지만 3분의 5 6제곱은 숫자가 너무 커져가는 거니까 자, 이제 두 개씩 비교해가지고 전체 비교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거듭제곱근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거듭제곱을 통해서 주어진 식을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서 비교해가는 것이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함께 풀이할 문항은 13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4의 x승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수함수 밑이 4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밑이 4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1일 때 뭐 4 이렇게 되는 건데 밑이 달라지면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뭐 가령 이제 뭐 2의 x승해지면 1일 때 뭐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죠. 하지만 이제 밑이 같은 상태라면 이제 그래프 모양은 유지가 되겠고 이런 그래프를 뭐 대칭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뭐 평행 이동하더라도 뭐 그래프 모양 뭐 다 똑같아질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밑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뭐 대칭 이동했을 때는 이제 y 뭐가 바뀌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바뀌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y는 이꼴 x 대칭하게 되면 y는 이꼴 4의 x 승 됐을 때 이제 역함수 관계가 되게 되면 x는 이꼴 4의 y 승 이렇게 됐을 때 y는 이꼴 로그 4의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밑이 4인 로그 함수도 역시 대칭에 의해서 자 포기해 줄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밑이 4인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는요.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x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y축 대칭 이렇게 되는 그런 패턴이니까 뭐 이거는 이제 포기해 줄 수 있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4의 x승에다가 뭐 2 곱하기 뭐 전체적으로 6 곱하기 4의 x승 이런 모양인데 이 6 곱하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물론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제곱이 있던 부분들을 뭐 바깥으로 끄집어내는데 다시 뭐 올려놓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제 3 결국 이제 그러면 3이라는 숫자하고 2라는 숫자, 4라는 숫자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4의 로그 4의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부분에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 자, 그래서요, 이 6이라는 숫자 이렇게 고쳐지니까 4의 x 더하기 로그 4의 6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역시 밑이 4 유지되는 그런 모양이라서 평행 이동하고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요, 루트 부분은 이제 2분의 1 제곱해서 로그 2의 2x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요 2라는 부분들을 더 밑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밑이 4인 로그의 2x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밑이 4니까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럼 여기 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요 4의 x 더하기 로그 4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y축으로 또 이만큼 이제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죠? 역시 밑이 4가 유지가 되게 되면 이 문제도 역시 자, 포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5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밑이 뭐 4의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니까 밑이 4니까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정답이 3번이 되는데, 이 3번은 좀 뭐가 문제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로그 8에 그 다음에 x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가 지수가 이제 3분의 2제곱이 돼 있죠? 3분의 2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자, 일단 좀 2로 바꿔볼까요? 2의 세제곱이니까 요거는 2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되겠고, 계수가 또 이렇게 튀어나가서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뭐 9분의 4 이런 형태니까, 와, 그러면 이 부분이 8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거죠. 9분의 4 되는 거니까. 그죠? 8이 되려면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2의 세제곱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밑이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계수 튀어나갔을 때 3분의 1 이렇게 주면, 4니까 제곱이 돼야 되죠. 제곱. 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 우리가 밑이 4하고 포개질 수 있는 모양이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와, 지금 이 계수는 그거하고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형태. 자, 그렇다면 밑이 다른 모양이라서 4번이 포개질 수 없는 그런 그래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처음 이렇게 좀 약간 설명을 하려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밑이 4인 것만 잘 찾으면 돼 라고 생각하죠. 밑이 4이네, 밑이 4네, 밑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4가 되겠네, 밑이 4가 되네, 이건 좀 안 되네, 뭐 이런 형태를 하게 되면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쉽게 처리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그래도 조금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9의 x제곱, 3의 x제곱 그랬을 때 3의 x제곱 이런 부분들 t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라는 그 식을 이런 형태로 좀 치환을 통해서 살펴보면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모양, 치환하면 이제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좀 딱 붙어가면 되겠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는데, 자, b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 라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개형을 쭉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x가 아니라 t는 이꼴 2분의 a에서 최소값을 이렇게 갖거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t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t 값이 이곳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범위 안에 이제 꼭 시점이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t를 집어넣을 때 이제 최소값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3 형태가 나오는 부분하고 마이너스하고 배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칭축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이제 t 값이 이렇게 좀 0이라는 부분들이 작아서 최소값은 이제 꼭 시점에서 갖겠다, 뭐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2분의 a를 그러면 이제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처리돼서 분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3, 이 결과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4분의 a제곱은 이항시키면서 9 처리되는 거니까 a제곱은 36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b 값도 구해야 되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a 값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 그랬을 때 이 좌표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결과가 이제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원래 문제 형태로 바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t 값이 지금 t 값이 우리가 3의 x승을 이렇게 지금 치환한 거죠. 3의 x승을 이렇게 치환하는데 그 결과가 그러면 3이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럼 x 값은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 이제 요게 이제 b 값이 되는 거죠. b 값은 1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은 이미 이제 6 이렇게 나왔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정답 5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뭐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래프 모양, 치환해서 살펴보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고, 그러면 이제 꼭지점 좌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꼭지점 좌표 살펴봤을 때, 자, 이제 대칭축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0보다 대칭축을 범위 제한 변형이 0보다 큰 곳에서 논했을 텐데, 0보다 큰 이런 형태가 지금 이 값이 즉 2분의 a 값이 0보다 작은 형태에서는 문제 조건에 맞지 않아서 이게 이제 0보다 큰 쪽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제 꼭지점에서 최소가 갖는다 이런 모양에서 a 값 구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곧바로 이제 좌표 자체를 이제 어떻게 구해가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 이제 대입해서 다시 이제 x 좌표를 찾아서 구해가는 과정, 이런 과정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있으니까 치환하면서 생긴 일이니까 마지막 점검까지 확실하게 잘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을 합을 구해 주십시오. 역시 2분의 1의 x승 이런 형태가 좀 관심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제곱은 개수가 돼서 역수가 되는 거니까 4 이렇게 태어나가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 이제 t제곱이 되겠고, 여긴 65t가 되겠고, 여기는 16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와, 숫자가 그렇게 커집니까? 전부 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65를 어떻게 만들죠? 4하고 16 곱하면 64가 되니까 만들 수가 있군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t값의 범위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t값을 원성복귀해주면 2분의 1의 x승 이런 형태가 되겠고, 요거는 2분의 1의 제곱 되겠고, 여기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지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제곱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x값의 범위는 이제 부동호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무엇을 구하라냐?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해달라. 그럼 마 4, 마 2, 마 1, 0, 1, 2 이렇게 되는데, 뭐 대칭구조 형태니까 쭉 지워지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은 어디 갔습니까? 이런 모양 형태니까 정답은 뭐 마이너스 7 형태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뭐 치환에 의해서 풀어가는 그런 모양 형태들, 그 다음 이제 계수 부분 이렇게 나가는 부분 이런 거 좀 조심해주면 큰 무리 없겠습니다. 범위 풀고, 이제 뭐 부등호가 이제 뭐 살짝 좀 바뀌는 개념인데, 뭐 마이너스 4, 2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 좀 헷갈리지 않겠죠? 자, 어찌 생각하면 치환만 좀 한다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천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의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dp라고 했을 때 로그 3의 dp 값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p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원 좀 그려서 대략 좀 개념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중심 좌표가 0,12, 반지름이 1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접하겠군요. 됐습니까? 자, y값 접하겠고, 그럼 뭐 대략 이렇게 표시를 좀 해가야 되는 건데, 그럼 9,12 돼 있고 된 것 같습니다. 할 때 지금 원점에서부터 또 거리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9, 이 거리가 12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요 전체 거리는 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기가 이제 그럼 3, 3은 9, 3, 4, 12 이런 형태니까 3 공통 그리브는 피타고라스니까 3, 5, 15 형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는 15 이렇게 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이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중심까지 거리가 있는데, 그죠? 이 거리가 이제 15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반지름이 12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일 가까운 거리는 그럼 이제 이렇게 거리가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 거리는요,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또 반지름 12를 또 더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제일 먼 거리는 그러면 27 이렇게 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뭐 이런 개념만 좀 알고 있다면, 자, 우리가 이제 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dp 거리라는 것은 3보다 크거나 같고 2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값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이 됐을 때 로그를 취해서 로그 3의 dp 이렇게 해줬는데, 자, 이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자연수 이렇게 좀 처리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지수 형태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이 3이 될 때, 3의 지수 제곱이니까 9가 될 때, 세제곱이면 27이 될 때, 80일까지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거리가 3되는 이걸 또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한 개가 되겠고요. 27은 제일 또 먼 거리니까 당연히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9라는 것은 두 개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자, 왜 두 개가 되지요? 중간에 이제 뭐 9가 되는 거리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제 대칭 구조 형태로 뭐 이쪽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짧은 거리, 제일 먼 거리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하나가 되지만 중간에 있는 거리들은 좌우 대칭 구조로 해서 두 개가 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뭐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따져가는 거니까 좀 무난히 풀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좀 1학년 때 배웠던 갑자기 원 방정식이 나와서 좀 당황하지만 않으면 좀 무난히 풀어야 하는 건데, 이게 시험 장소에 느닷없이 나오게 되면 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다양한 문제 형태들 다루는 그런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x, y, z에 대해서 다음 식 값이 뭐 성립할 때 양수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른쪽은 몇 식을 슬쩍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제 지수에 있는 문자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만 캐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수 파트 부분을 알아보려면요, 로그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밑이
자, 밑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에 1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마이너스 y는 로그 2에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z가 되죠. z는 로그 a에 25다. 이런 모양들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바꿨을 때 이제 밑이 전부 다 다르다는 사실이 좀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산이 안 되는데 좀 잘 살펴보게 되면 125, 5, 25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5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이제 5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세제곱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좀 나가는 이런 관계 이런 걸 좀 이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3이 나와서 나누기 하게 되면 3분의가 되겠고 2x분의 3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이제 역수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은 5에 125로 고치다니요. 밑이 10이었죠. 그럼 이제 10 이런 형태로 바꿔질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로그 5의 2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긴 2가 5의 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2가 바깥으로 나가서 그러면 z분의 2 이런 형태가 로그 5의 a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자 이제 밑이 전부 다 같아지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이제부터 풀이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고친 다음에 이제 사실 문제식을 봐야 되죠. 자 문제를 보니까 x분의 3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 형태로 만들려면 x분의 3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2를 곱하게 해주니까 로그 5에 100 이런 형태로 좀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y분의 1이 되는가요? 그럼 y분의 1을 만들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를 또 이제 곱하게 해주니까 로그 5에 자 2에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z분의 1입니까? z분의 1. 이 부분들은 그러면 나누기해서 가야 되니까 로그 5에 2분의 1 돼서 그러면 루트 a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풀이를 해야 될 식은 뭐냐면 이제 x분의 3 더하기 y분의 1 빼기가 또 됩니까? z분의 1은 이꼴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로그 5에 100 되겠고 더하기 자 더하기인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곱하기 2분의 1이 돼야 됐고 빼기는 또 나누기 들어가겠습니다. 나누기 되니까 루트 a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2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약분하면요 50이 되겠고 루트 a분의 5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5의 제곱인 25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약분이 되겠고 그러면 루트 a는 2가 되니까 a 값은 얼마다? 4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식이 좀 이렇게 변형돼 있을 때 지금 로그로 고쳐가게 되게 되면 주어진 식 과정 거쳐서 로그로 이렇게 고쳐놓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형식에 맞는 모양만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많이 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문제 형태에 이제 맞춰서 모양 바꾸고 이제 대입만 이렇게 딱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러운 연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지수법칙에서 형태를 좀 맞춰가려면 주어진 식 변형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좀 이게 다양하게 좀 아이디어를 내려고 좀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풀이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지수 파트 부분에 있는 문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식이 나오게 됐을 때는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을 똑같게 만드는 이런 기본 원리를 딱 지켜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랑 연결고리가 딱 생기는 거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값을 만족하는 1이 아닌 양수 a, b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세제곱근이 되는 거죠. a분의 b의 3분의 1제곱 되겠고 a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형태가 좀 갖다 되는데 전체를 이제 12제곱해서 a분의 b의 이쪽은 4제곱 a의 세제곱 이런 형태를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b의 4제곱은 4제곱 곱하니까 a의 7제곱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a하고 b 사이에 관계가 쭉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b는 하고 표시하고 싶다면 a의 4분의 7제곱 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죠. 아 이렇게 좀 두 번 과정 거쳐야 됩니까? 그러면 원래 좀 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건데 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결과를 좀 구했고요. 그 다음 부분 그럼 K값이 나온 겁니다. K값이라고 여기 보면 이제 결과가 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A하고 또 C하고 관계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C하고를 좀 곱하게 했더니 B값이 지금 A의 4분의 7제곱인데 그거에 또다시 K제곱이다. 그럼 4분의 7제곱 또 했습니다. 이런 얘기 되는 건가요? 그럼 AC라는 것은 A의 16분의 49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제 C 값은 A의 16분의 49에서 빼기 1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 형태로 C 값을 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16을 빼야 되는 거니까 33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우와, C 값은 뭐 이렇게 처리되네요. 재밌는 모양 형태인데. 16분의 33요. 자, 일단 고쳐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주어진 값을 계산해 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그 A의 C다. 로그 A의 C 이런 부분이면 와, 이건 지금 로그 A의 C 값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수 파트에 있는 16분의 33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이 부분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16분의 근데 또 이게 PQ에서 좀 더하게 해야 되나요? 그럼 16, 33을 또 더하게 해주니까 다시 또 49가 되는 그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뭐 지수끼리의 뭐 관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 뭐 지수법칙으로 고치고 그래서 이제 전체에다가 12제곱해서 관계식 찾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입해서 찾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뭐 가볍게 또 좀 우리가 이제 이해해서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함수 fx와 실수 k에 대해서 fk 값이 주어져 있을 때 f2분의 k 값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값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a의 k제곱 빼기 a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역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의 k제곱분의 1 이 계산 결과가 3루트 5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의 그러면 2분의 k 빼기 a의 2분의 k 분의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형태적인 요소들이 좀 중요한 건데, 자, 이제 최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작은 지수 형태를 좀 치환해 주는 게 좋겠죠? t 빼기 t분의 1 이런 형태가 좀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이제 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이런 형태가 3루트 5 주어졌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것 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 걸까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자, 이런 형태의 부분들은 일단은 이 부분 이제 인수분해서 t 더하기 t분의 1 하고 t 빼기 t분의 1 이런 모양이 이제 3루트 5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모양은 되는데 이건 이제 서로 이제 연관성이 곱셈공식하고 관련된 부분을 물어본 거군요. 자, t 더하기 t분의 1 이 부분 제곱을 하게 된 것은 t 마이너스 t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하고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이건 좀 어떻게 처리해주면 될까 이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값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k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k 제곱 플러스 4 해서 이제 루트를 씌운 이 값이 우리가 이제 결과가 딱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 처리가 됐으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이 식을 이제 지금 대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해갈 값도 이제 지금 k라고 놓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k제곱 플러스 4 이런 곱하기 k 이 결과가 3루트 5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곱해주면 되겠습니다. k제곱에 k제곱 플러스 4 이 결과가 제곱하면은 5, 9, 45 이런 모양. 그럼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5는 이꼴 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 9, 45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플러스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k제곱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쓴 거죠? k 4제곱에 k제곱 써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나겠는데 k제곱은 5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k였으니까 당연히 루트 5 해서 답을 구해가는 루트 5가 답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차수를 높여가는 거는 좀 수월한데 차수를 좀 낮춰가야 되는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 계산이 조금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래도 이제 형태적인 요소를 빨리 좀 판단을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의 값을 구해가야 되겠다. 근데 주어진 값은 이렇게 되겠다. 인수분해 해주니까 일부는 아는데 일부 모르는 부분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값하고 서로 연관성 있는 식이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구해갈 이 값들 그러니까 치환을 좀 두 번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 모양 형태가 되네요. 이 값을 좀 k라고 해주면 이제 대입을 해준 거죠. 구한 부분 결과 됐습니까? 양변 또 제곱했는데 이 식을 내 제곱 안 해가지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순간 고민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서 답을 구해가는 절차 큰 흐름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뭐 큰 모양 틀 보게 되면 이제 곱셈 공식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수식 형태의 관계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 형태적으로 이제 역수 모양 이런 형태들이 좀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치환하는 모양 형태들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식을 좀 더 이제 깔끔하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니까 잘 익혀서 여러분들도 좀 수월하게 식이 이제 어떤 형태를 변형한 건지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좀 빨리 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그래프가 3,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그 그래프가 뭐 그대로 자 값이 다 되어 있으니까 로그 그래프를 조금 그려서 3, 4분면이라고 했죠. 오, 그럼 이제 아래쪽을 그려야 되는데 왜 위에 공간을 많이 남겼을까요? 자,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로그 3분의 1의 3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1 이런 형태 요즘을 지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값이 1 되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지나는 로그 그래프 됐습니까?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쭉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마이너스 2. 자, 이제 지수함수는 밑이 정상적으로 뭐야 1보다 큰 이런 형태니까 우리 증가함수 형태로 쭉 그려가면 되죠. 이런 형태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3, 4분면에서 만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일 때의 함수값은 0보다 작아야 되겠고 0일 때의 함수값은 요거보다 좀 큰, 그래 이제 요 사이를 저희 통과하게 그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겠습니다.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의 1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니까. 자, 이런 모양이니까 2 플러스 이 결과는 0보다 좀 작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결과가 되네요. 그 다음에 x에다 0을 대입하면요, 0을 대입하게 되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고 8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1보다 좀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요 사이 쪽을 딱 통과해 가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a 값 범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되겠고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해서 a 값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그런데 만족하는 뭐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9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해줍니까? 7 되는데 둘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또 하나를 더 빼서 6개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빼기 이렇게 처리해서 6개 됐죠? 아니 뭐 카운팅을 뭐 직접 해도 뭐 상관이 없겠죠. 자, 큰틀 이제 일단은 뭐 그래프 모양을 좀 슬쩍 그려서 이 부분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거니까 아는 점 그려서 그래프 감소함수 형태로 처리를 해주고, 그럼 이제 3, 4분면 이곳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 이 함수 값들을 관계에 가져가는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들을 확실하게 학습을 좀 잘 해야 될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의 한 근 가르쳐줬는데 와, 삼각함수를 가르쳐줬습니다. 갑자기 또 탄젠트 제곱을 물어보라 이랬는데 자, 어떡하죠? 자,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을 방정식을 다 보니까 뭐 우리는 좀 확실하게 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파 베타 이 결과가 이제 1이다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한 근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근, 좀 이 부분을 뭐 중간에 좀 알파라고 생각한다면 베타는 그럼 뭐 역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사인 세타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근 두 개를 좀 다 알았습니다. 그럼 1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하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역수 형태니까 1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둘을 더하기 하게 되면 두 근의 합이니까 8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통분하는 산수가 좀 코사인 세타에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고, 자,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 여기는 1 더하기 사인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좀 열심히 해야 되죠. 코사인 제곱이 되겠고, 이곳에 제곱하게 되면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코사인의 1 더하기 사인 이렇게 처리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입니다 라는 그 부분만 우리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공통의 1 더하기 사인 이런 모양이 나왔고, 코사인 분의 1 더하기 사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와, 여기 지워집니다. 결과 8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8분의 2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결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많은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코사인 값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4,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직각삼각형에서 그럼 루트 16,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탄젠트 값은 루트 15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4분면이 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지금 세타 값이 이게 이제 1, 4, 4분면 이런 곳이 가능한데, 만약에 4, 4분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붙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탄젠트 제곱을 제 질문 던진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15를 답해서 부호에 신경 쓰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방정식이 근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당황해 할 수 있는데, 자, 문제에 주어진 특징 알파 베타가 1. 그래서 이제 베타라는 것이 역수 형태. 순간 요건 이제 알파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역수 모양이다라고 해서 두 근을 구해놓고, 그렇다면 두 근의 합해서 관계식을 만들어가는, 자, 전형적인 뭐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고등학교적인 마인드, 고등학교적인 수학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식이 되겠습니다. 대신 삼각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 좀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극복하려면 이 정도를 극복할 정도의 또 연습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처음 접근할 때 낯설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22번 함께 살펴봅니다. 서로 다른 세 실수 x, y, z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시킬 때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2의 x제곱이 10의 z 이렇게 되는 거고, 5의 y제곱도 10의 z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둘을 곱하기 한다는 얘기는 10의 z제곱을 두 번 이렇게 제곱하게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100의 z제곱 이런 형태로 써지겠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은요, 지수 형태와 관련된 부분을 풀어달라. 리은.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죠? 2의 x제곱, 5의 y제곱, 10의 z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뭐 k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x는 이꼴 로그 2의 k 과정 거쳐서 x분의 1은 로그 k의 2 이런 형태로 좀 바꿔갈 수 있죠. 그러면 y분의 1은 로그 k의 5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로그 k의 10 이런 형태로 일단은 식 모양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로그 10 되는 거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 부분들은 z분의 1 되는 이런 관계가 애초에부터 성립하는 식이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지수 사이의 관계가 열심히 이렇게 나왔는데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갑자기 또 이성을 또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어진 식을 그럼 설명하려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가요? 자, y분의 그러면 y 공통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y분의 1 부분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 부분이 그러면 뭡니까? y분의 2 이렇게 사이에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본 건가요? 자, 그렇다면 이걸 좀 증명해야 된다면 이제 주어진 이 값 나온 부분을 좀 이용해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y분의 1이다 이렇게 주면 이제 여기는 로그 k의 5가 되는 거겠고, 여기는 이제 이게 더하기가 지금 식을 잘못 써놨군요.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z분의 1인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분의 1하고 이렇게 더하기 주면 로그 k의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여기는 그러면 로그 k의 5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제곱이 되는 건가요? 그럼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열심히 관계에 있는 거 부분 봤는데 이건 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이제 문제 풀이에 주어진 값을 이제 적용을 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20이라는 숫자가 5하고 25 사이입니까? 질문 던진 그런 내용이니까 역시 맞습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지수 사이의 관계 이런 형태를 물어보게 되면 앞쪽에서도 좀 보여줬던 풀이 로그 과정 거치고 역수를 통해서 밑을 똑같이 만들어서 나온 결과 이 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준다. 뭐 이런 전반적인 이제 풀이법 자체가 되어 있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뭡니까? x 빼기 y 값이 1이 된다라는 독특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z를 또 이제 뭐로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디귿을 좀 풀려면 맨 처음 식에서 2의 x제곱은 5의 y제곱 됐고 10의 z제곱인데, 자, 요거 z를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는 게 좋겠군요. x 로그 2 그럼 y 로그 5 이렇게 좀 결과가 이제 z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x 로그 2하고 여기는 좀 뭐라고 했죠? 아까 y 값이 x, y 사이 관계식이 있었죠. x, y 사이 관계식이 있으니까 y는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그럼 x 마이너스 1 로그 5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되면은 요 이항시켜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처리되면 로그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래서 x라는 값이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 분의 로그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관계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식이 있는 거니까, 이 관계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Z라는 부분들을 이제 문제에서 표시해 달라라고 돼 있으니까, X 이 값에다가 로그 1을 또 마저 더 곱하면 되겠죠. 그럼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 분에다가, 로그 5가 돼 있었는데 로그 2를 곱하니까 로그 2 곱하기 로그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를 보니까 계수에 뭐가 있죠? 2가 좀 더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두 개가 이제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요거 시간을 좀 제법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은 대신 이제 많이 사용 안 해도 되죠. 결과가 각각 같아지는데 100의 제곱이 이런 부분 이제 제곱하는 그 모양 형태니까 이됐습니까? 그럼 뭐 이제 둘을 이제 곱하기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둘을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곱하기 한 결과 나와서 알아보는 이제 간단한 문제. 니은은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하는 문제.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K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되면 항상 중간 과정 거쳐서 이렇게 역수 사이의 관계 모양들. 이제 곧바로 이제 관계식을 좀 가고 싶었는데 문제에서 이제 질문하는 걸 답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양쪽 거를 이제 더하게 해주면 되는 모양 형태 이런 모양이었으니까 또 가운데 계산해서 또 성립함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 디귿은 이제 특별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x-y는 이퀄 1이라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자 이제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서 이제 곧바로 이제 z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라서 밑이 10인 로그를 취했고 그 다음 이제 이 y 자리에 대입해서 x 값 구했고 그걸 또 집어넣어서 맨 처음 여기 나온 관계식에서 z 값을 표현해가는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되죠? 좀 상당히 한 문제지만 와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세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이제 제법 많은 문제를 풀어가는 듯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우리가 좀 학습을 정확하게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23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부채꼴 OCD 작은 거군요. 부채꼴 OAB 큰 부채꼴 알겠습니다. 공연장의 무대와 객석이 있습니다. 객석인 부분의 모양을 도형을 ABCD 또 뭐라고 했을 때 둘레 길이가 48이고 넓이가 144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선분 AC 길이를 구해 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부채꼴 이런 부분 하게 되면 이제 반지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길이들을 뭐 A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고 이런 길이를 또 B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서 좀 살펴가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중심 각도도 이렇게 줘야 되겠죠. 부채꼴 그러면 이제 부채꼴 하게 되면 뭐 L 이퀄 R 세타 S는 이퀄 2분의 1 R 제곱 세타 뭐 2분의 1 R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지름하고 뭐 중심각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니까 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문자로 이렇게 좀 처리했습니다. 이해되죠? 자, 우선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구하게 되려면 우선 호 CD를 구하게 되니까 L 이퀄 R 세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A 세타 그 다음에 AB 이렇게 하려면 또 반지름 B니까 A 더하기 B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AC 길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B에서 A를 이렇게 빼야 되는데 양쪽에 있으니까 두 개 이렇게 빼게 되게 되면 이제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48이다 이렇게 해서 48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나왔는데 넓이는 그럼 어떻게 되죠? 넓이 구하는 공식을 위에 걸 써야 되겠죠? 그럼 2분의 1 큰 부채꼴이면 B제곱이 되겠고 작은 부채꼴이면 A제곱이 되겠고 빼야 되겠죠?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144다 이렇게 나온 이 모양 열심히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텐데 이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쓸까요? B 마이너스 A, B 플러스 A 세타 이런 형태가 이제 144다라고 보면 되겠고 제가 이제 이렇게 쓴 이유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기랑 이제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치되는 모양이 보이죠? 그다음 이제 B 마이너스 A를 지금 잠시 X라고 이렇게 좀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분의 1 X가 되겠고 여기 부분은 이제 우리 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48 마이너스 2X 이렇게 대입해서 144 이렇게 관계가 얻어지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전개를 열심히 해줬으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항시키니까 x제곱이 되겠고 약분을 해야 되니까 24x가 되겠고 여기는 그럼 더하기 14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2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x 값은 뭐 즉 b-a 값을 x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12 이렇게 처리되겠죠. 완전 제곱식 모양 형태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AC 길이가 우리 자연스럽게 AC 길이가 지금 X된 이 부분 길이를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 12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뭐 부채꼴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되게 되면 그냥 L이꼴을 할 수 있다. S 2분의 1 알제곱 이것만 알면 가볍게 풀어가는 건데, 자, 개중에 부채꼴 문제 중에서는 좀 살짝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반지름을 두 개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작은 부채꼴, 큰 부채꼴, 중심값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반지름 형태로 이제 표시한 겁니다. 문자를. 그래서 둘레 길이 구한 부분, 그 다음 넓이 구한 부분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이용하고 중간에 이제 여기 A,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이렇게 좀 처리해서 위식하고 연관성 있는 식 부분이 이제 있다라는 이 부분들이 이제 쫙 관찰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조금 처리가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잘 안 보이면 수식 관계가 좀 까탈어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보게 되게 되면 문자는 A, B, 세타에서 세 개인데 식은 이제 두 개밖에 없는 거라서 조금 낯설 수 있는 거니까, 자, 집중력을 좀 잘 수식 만든 다음에 집중을 발휘해가지고 식을 좀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부분들을 센스 있게 대처해서 나중에 좀 식을 좀 더 쉽게 보도록 한 이런 부분들 유심히 좀 잘 살펴보셔서 복습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23번 마무리합니다. 24번 시작합니다. 22i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이 자연수 집합에 속하는 그런 n에 대해서 FN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새롭게 집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A 집합이니까 22i 숫자가 되겠고 n도 22i 숫자. 근데 결과는 또 정수가 된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소의 개수를 이제 FN이라고 정의됐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주면 원소 개수가 하나가 되는 그런 원소가 나올까요?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로그 3 이제 빼기 돼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나누기 해서 좀 볼까요? 3. 그럼 이제 K분의 N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수가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정수 값을 또 뭐 A 이런 형태로 값을 하게 되면 K분의 N 이런 형태가 뭐 3의 정수 부분 이런 형태가 되는 걸까요? 뭐 이런 형태로. 근데 이 부분 느낌이 안 오니까 뭐 이렇게 뭐 9분의 1, 3분의 1, 1, 3, 9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숫자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모양 이렇게 살펴가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알아보면 됩니다. F1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어진 식이 이제 K분의 1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숫자들이 이제 쭉 나와야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게 된다면 K 값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되는 거죠? 뭐 1 당연히 되겠고, 그러면은 3, 9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K 값에 들어가게 되면 3분의 1, 9분의 1 이런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수 3개가 되겠다. 아하, 이런 뜻이군요. 뭐 슬슬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n이라면 이제 K분의 2 돼 있으니까 이렇게 또 좀 나올 수 있는 것을 K 값을 찾아가면은 여기다 그러면 2배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2, 6, 1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3개. 그럼 3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K분의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K 값 1도 되겠습니다. 3도 되겠고, 그 다음에 3, 6,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3 만들려면은 9가 되면 되는 거예요. 9 이렇게 됐죠. 오호, 이런 숫자들이 되는 거군요. 9가 되게 되면 또 3분의 1 되겠고, 그 다음에 9를 만들면 27. 더 이상 안 되죠?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막 나오겠습니다. 하하,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간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것들은 이제 이 결과들이 지금 3이 되는 숫자가 아니라 문제에서 풀어야 될 것은 1이 되는 것을 좀 열심히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숫자를 좀 커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4가 되더라도 4가 되게 되면은 뭐 4도 있겠고 4, 3, 12도 있겠고 이렇게 좀 많아지거든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없나요? 어제 또 3도 오, 이게 개수가 쭉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늘려볼까요? 이게 어느 정도 늘리면 될까? 7 정도 늘려볼까요? 7로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K분의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값이 7이 될 때 되는데 이 결과를 3을 만들려면 20일 돼야 되니까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7 이렇게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1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와하. 그렇다면은 F8 이런 부분들도 하나가 되겠죠. 8, 3, 8, 24 안 되는 거니까. F9도 그럼 하나가 되나요? 그럼 이제 그러면은 K분의 9를 쓰게 되게 되면 와, 요거 이제 K가 9가 되기도 하는데 거꾸로 또 앞에 3도 있잖아요. 3 되면 이게 지금 3 약수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안 되거든요. 더 커진 숫자가 27에서 뒤는 안 돼서 여기 이제 하나처럼 느껴지만 오히려 또 작은 숫자가 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7, 8 되고, 그러면 10은 3의 인수가 없는 거니까 요건 되겠죠. 10 이렇게 하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도 하나가 될 것 같고,
12가 되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제 12도 되지만 4로 나눠서 그러면 4로 나누면 이게 결과가 이제 3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또 앞쪽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12 안 되면 13, 14 되겠고 15는 또 안 되겠죠. 16, 17 이렇게 되겠고 18 안 되겠고 19, 20 이런 형태로 좀 찾아가겠습니다. 3의 배수를 좀 건너뛰어가면서 찾아가면 되는 형태. 작은 숫자일 때는 좀 뭐 더 큰 숫자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큰 덩어리가 5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2개씩이니까 전체는 몇 개? 10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뭐 열심히 이거 찾아가야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죠? 오, 이 부분이 지금 K, N 이거 좀 대입해야 돼서 찾아야 되는데 또 정수 이렇게 돼야 되니까 나올 결과들도 이런 숫자가 이제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 걸 가야 되는 거니까 수식 형태로 보게 되면 미지수가 이제 2개인 그런 모양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n이 이렇게 되면 1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제 숫자가 하나 바뀌겠지만 하지만 뒤에 나오는 결과들이 또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걸로 또 이 K를 재면 이게 지금 찾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찾기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럴 때 이제 몇 개를 좀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규칙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규칙이 좀 만들어집니다. 7, 8 이쯤부터 이제 뒤쪽에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은 되는데 뒤에 숫자가 만들어지려면 20을 넘어가는 숫자들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열심히 가는데 이제 9가 되게 되면 이제 뒤쪽은 안 되지만 앞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즉 3의 배수 계통 관리려면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12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앞에 4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배제한 나머지 숫자들 이렇게 찾기. 이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문제 주어진 부분이 집합 형태의 정의지만 그 정의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지수로과 연관성 있는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좀 찾기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 수식 형태로 해서 연산해서 딱 값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 둬야 되겠습니다. 25번 시작합니다. 전천고 시험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문항수가 좀 제법 되는데 뒤쪽엔 좀 살짝 좀 시간 걸리는 문제들도 있고 해서 좀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삼각 함수 값들이 좀 주어져 있는데 자, 이걸 만족하는 2, 4분면의 각 세타에 대해서 요 상한 형태의 또 값을 또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 좀 어떻게 처리해야죠? 탄젠트가 나오면 코사인 분의 사인 이런 형태로 좀 고쳐서 3분의 4 사인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분모에 있는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전체에다가 사인 값을 곱하게 해주면 사인은 3분의 4의 사인 코사인 빼기 코사인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좀 이항을 시켜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런 값은 3분의 4 사인 코사인 이렇게 모양들을 좀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정수 형태로서 3배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4배의 사인 코사인 이렇게 좀 만들어가도 되겠죠. 이런 중요한 관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관계 가지고 곧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 된다는 사실이 삼각함수는 이게 항상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을 제곱하는 게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9배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처리해주고 2배의 사인 코사인 나오면 16의 사인 코사인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형태니까 16 사인 코사인의 제곱은 이항시키니까 2고 18 사인 코사인 빼기 9에서 이제 방정식 형태로 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부분 이거 좀 열심히 또 좀 인수분해 형태를 좀 취해야 되는데 뭐 인수분해가 좀 잘 됩니까? 2, 8이 16에다가 3,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3, 8이 마이너스 24에다가 이렇게 주니까 플러스 6 처리되는 거니까 되는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부분이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아까 4분면이 주어진 거 보니까 뭐 두 개의 값 중에 이제 하나만 답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2분의 3 이런 부분들은 자 어디쯤 이쯤에 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2분의 3을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2가 되는데 이 4분면에서는 사인하고 코사인 값 자체가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니까 1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4분면에서는 아니 뭐 굳이 그 값을 가지 않아도 2, 4분면에서 이게 플러스고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인데 곱하겠는데 양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음수돼서 결국 우리가 이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결과가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이런 결과를 좀 얻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또 이곳에 가서 또 계산을 또 해야 되는 거군요.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해주면 이제 3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결과를 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합곱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도 2분의 1인가요? 이런 마이너스 8분의 3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러니까 8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0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 만들어 놓고 요거의 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근위 공식에 의해서 x 값을 열심히 구하게 되는데 그럼 8분의 짝수 공식 형태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4에다가 28이 되죠. 28이니까 2루트 7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값이 이제 사인, 코사인 값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이런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더하기 3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라 이런 얘기는 주어진 식 값 자체가 자 아까 얼마냐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이 이제 양수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사인 값이 되겠고 3배의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 이 값이 음수되는 거니까 코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4분의가 통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4분의 루트 7에다가 마이너스 3 루트 7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7 이런 형태가까지 또 계산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 자 이렇게 또 계산이 쭉 나왔는데 이것도 또 문제 답 형태로 가야 되는군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이런 모양이라면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제법 좀 까탈스러운데요. 주어진 식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모양.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탄젠트 값 나오면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쳐가서 봐야 돼서 일단은 전체다 곱하기 해서 주어진 식 이렇게 이쁘게 정리하는 것까지 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갑자기 또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제곱해서 관계식을 구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을 구해지는데 2, 3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양수는 안 나오겠다 그래서 값을 구했고 그럼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합 구해주고 됐습니까? 합곱 나왔을 때 이걸 또 2차 방정식 근을 이용해서 나와서 이렇게 살펴가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그 다음 이제 그냥 이곳에 뭐 중간에서 이렇게 좀 적당히 이쁘게 답할 수도 있는데 질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각각의 값을 좀 구해서 또 연산하라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에 대한 연계성이 조금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형태로 각각의 값을 구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하는데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25번에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식이 좀 복잡하니까 연습은 필수적으로 좀 열심히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복습 잘 하시겠죠? 자, 25번 천적어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면서 25번 해설을 마칩니다. 더불어서 전천고 앞쪽 뒤쪽에 이제 문학선 좀 많고 뒤쪽에 좀 까탈스러운 문제들도 좀 몇 개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면서 전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